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형기입니다. 오늘은 조용필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조용필. 그는 왜 가난할까? 가난한 가황인가? 기부왕인가? 조용필이 가왕이다. 아니다. 가황이다. 무슨 소리? 조용필이 아니라 나훈아가 가황이지. 아니야. 남진이 가왕이야. 이렇게 가왕과 가황, 가요계의 왕, 가요계의 황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역대 가요대상 최다 수상자는 조용필입니다. 12회. 국내 콘서트에서 관객을 가장 많이 동원한 사람 역시 조용필입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도 그 히트곡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가 가수 왕이라는 것은, 가수 황제라는 것은 다수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가수의 최고가 돈도 가장 많이 벌었어야 할 텐데 과연 그럴까? 그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화성 염전을 하는, 화성에서 염전 사업을 크게 하는 아버지 아래서 7남매 중 여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자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음악을 반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고의 가수가 되어 있는데도 계속해서 전세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최고의 가수 아니냐.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아무래도 중간에 누가 빼돌리는 것 같다. 매니저든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든 거기에 뭔가 구멍이나 있으니까 이렇게 돈이 펑펑 새지. 지금까지 자기 집도 장만하지 못하고 전세살이를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한 해만 몇 억씩 몇십억씩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돈 귀한 줄 몰라서 그랬는지 100원을 벌면 90원은 썼다고 합니다. 그 이제 투자, 직원들 또는 악기 구입하는데, 장비, 연습실, 창작하는데, 그리고 그가 결혼에서도 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그가 삼성 국회의원 출신인 그 박지숙과 결혼했죠. 4년 만에 이혼했던가요? 그 다음에 재혼한 사람은 이제 로비스트 출신 안진현인데, 그와 재혼한 안진현도 그렇게 같이 오래 살지 못하고 심장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상속액, 안진현한테 갈 상속액인가요? 그 상속액을 그 부인이 재혼한 처가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해서 심장병 환자들한테 쓰라고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운영하는 그 프로덕션이 있죠. 용필, 조용필. YPC 프로덕션에서 해마다 3억 안팎이 나오는데 그거 역시 전부 다 배당금을 받는 대신에 기부금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 3억 안팎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50억을 했다, 80억을 했다 그런데 아마 이것저것 따지면 그는 그런 걸 생생히 내지 않고 크게 요란을 떨지 않고 기부를 하는데 100억 안팎은 기부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가수가 10대인데 20대인데 30대인데 몇십억을 벌었다. 그걸 또 투자해가지고 몇백억을 벌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죠. 가시브로도 많이 나오고 연예 잡지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유튜브에서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요계의 왕, 가요계의 황제 조용필은 쓰는데 주력했지. 그것도 약자를 살리는데, 어두운데, 낮은데 그 돈을 쓰는데 주력했지. 아마 자기 돈을 모아서 투자하고 그리고 그 갑질을 해서라도 여기저기서 그 지적재산권이죠. 이 가수의 판권 이것저것으로서 돈을 모으려면 많이 모았겠지만 그가
많이 쓰기도 했고 기부도 많이 해서 아버지가 볼 때 그 돈이 어디로 새나간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자기 집도 없이 살고 그랬다고 합니다. 조용필 역시 저는 이제 뭐 나훈아, 남진, 여자는 이미자, 패티킴 뭐 이런 쪽이어가지고 조용필에서 가요 진화가 끝났습니다. 제가 그때가 이제 90년대 안팎이던가요? 그때 조교를 할 때인데 조용필의 큐 돌아와요 부산항에 창밖의 여자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 세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필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50년생이니까 저도 8살이나 많은데 아무튼 조용필에서 가요 진화는 끝났습니다. 큐 너를 떠나보내고 나의 삶은 이제 끝났다. 나의 사랑은 모두 끝났다. 뭐 이런 큐와 노래방에서만 불러가지고 가사를 안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멜로디는 그렇죠. 그런 큐라는 노래, 이 조용필의 노래에서 제 가요 진화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찌 보면 조용필의 뭐 마지막 팬이랄까요? 그렇게 지금 60대들이나 50대들은 많이 알겠지만 이제 랩이라든가 뭐 팝이라든가 이런 쪽에 심취한 20대, 30대들 제 아들 또래들은 아마 조용필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용필의 그 콘서트와 가요대상과 그 히트곡 그 안에는 조용필의 이런 인간적인 면모 그래서 저는 인생성인가라고 안 합니까? 인생성인가는 그의 인생을 봅니다. 그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진짜 가난했는가? 속으로는 부자가 아니었는가? 기부왕이긴 했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하다 보니까 그의 그 선행은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부자인지 그 노래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 노래가 얼마나 그 자신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주고 카타르시스 마음의 정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선하게 돈을 벌어서 또 그 돈을 이 선순환시키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버지뿐 아니라 이 가수들 나훈아, 남진, 조용필 모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대형 가수들, 이 스타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바다와 유관합니다. 나훈아, 부산, 남진, 목포, 조용필, 화성, 그리고 아버지가 염전 일을 했고 남진 아버지가 국회의원도 지낸 바 있죠. 나훈아는 역시 바다 이렇게 그 선원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훈아도 괜찮게 살고 남진은 뭐 말할 것 없이 그 명문가였고 조용필도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전부 다 아버지가 반대하는 음악을 했죠. 부모가 극구 반대하는 부모는 안 된다 하는 음악을 위해서 나훈아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화해를 못했다고 하니까요. 이 권력을 지라 검사나 판사가 되라고 했는데 음악을 하니까 그랬다고 하고 남진 역시 뭐 아버지가 그 권력을 쥐고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반대하니까 그냥 뭐 대학도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그랬다고 하네요. 조용필 역시 가출했죠. 이렇게 음악을 위해서 거의 가출하다시피 집에서 반대하는 음악을 그러니까 집에서 반대하니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이제 누구를 원망할 사람이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탕자는 잘못하면 이제 맞아 죽으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과 이제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담력과 아울러 음악은 정서의 이야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표현의 그 정서적 리듬이잖아요. 운율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락 있는 말을 통해서 담대함과 섬세함과 서러움과 항과 부모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을 그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끊어버리고 싸우는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병사처럼 잘 이긴 거죠. 그리고 이 모두가 역시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 팬이 많은 그런 측면이 있죠. 나오나 그렇죠. 남성답다 해가지고 남성 팬도 많지만 여성들 뭐 대단하죠. 그리고 남진 엽장하게 생겨가지고 역시 남성 그 팬보다 여성 팬이 많은데 가장 아마 이 오빠 부대를 많이 동원한 사람이 팬덤을 많이 동원한 사람이 조용필 아니냐. 그런 문화는 조용필이 형성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도 하죠. 그처럼 조용필을 따르는 여성 팬이 매우 많았죠. 그래서 아마 그 가수에는 이 왕과 황제가 있는데 물론 뭐 가수의 여왕도 있죠. 이미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엘레지의 서정가요의 여왕이네 그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성 팬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성 팬과 남성 팬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 대형 가수 중에 옛날 이렇게 남진 나오나 조용필이 있는데 조용필이 그런 어떤 팬을 형성했다. 특히 여성 팬들, 오빠 부대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생은 어땠을까요? 뭐 결혼에도 그렇고 자녀랑도 뭐 뒀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두 번의 결혼에서 한 번은 사별하고 한 번은 이혼하고 그 다음에 가황이니 국민의 가수니 국민의 그 뭐랄까 별이니 스타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용필은 그것도 달갑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냥 조용필로 불러달라. 가수 조용필이면 족하다. 아마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래서 전부 다 뭐 죽을 때까지 나오나 같은 경우는 화해를 못했다고는 하지만 전부 다 그래도 내 새끼가 하는 거를 용인은 했을 겁니다. 뭐 부모 입장에서 용서는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서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는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남자와 남자는 그 부모가 가진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욕심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옛날 이렇게 그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70대들이잖아요. 70대들이 이렇게 음악을 한다고 하면 지금이니까 음악이고 가요고 그러지 그때 당시로서는 뭐 광대, 딴따라 이렇게 집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하대하는 낮게 보는 그런 직업이니까 어떤 부모가 그런 쪽으로 자녀가 가는 걸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뿌리치고 간 사람들이 되게 성공했잖아요. 그 강도가 센 만큼 자기 성공을 증명해야 되니까 가수들은 매우 열심히 노래를 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용필은 집안에서 7남매 중 6남매인데 그 형들을 보내가지고 부모가 계속해서 음악하는 걸 반대하고 가출하면 데려오고 가출하면 데려오고 마치 정주영이 막 그 뭐 부모가 와서 그렇게 말려도 여러 번 가출해가지고 대성했듯이 그가 형들이 몇 번이나 집으로 데려오면 어떻게 하면 묶어두고 또는 가둬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미팔군 같은 데 들어가고 또 여기저기 그 조직을 하고 그리고 그 음악계에서 영향력을 가졌지만 그 가진 영향력을 노래로서 봉사하고 그리고 노래로서 들어온 이 수입을 또다시 그 약자들에게 환자들에게 병자들에게 이런 그 선행 기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좋은 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남들에게도 나눠준 셈이죠. 그래서 가족적으로만 국한하면 그가 과연 성공한 인생이냐? 또는 행복한 인생이었느냐? 그가 괜찮은 남편이자 부모였느냐? 이런저런 걸 따진다면은 참 대답하기가 어렵겠지만 다 잘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가수들의 그 뭐랄까 면모를 도덕적인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따진다면은 이 사람들 다 흠결이 있죠.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혼했었잖아요. 물론 이혼한 다음에 이제 그 남자는 얌전하게 살고 있지만 나오는 마지막씩 또 파경을 맞았잖아요. 그런 그 한도
그런 인생의 쓰라림도 역시 또 노래로 풀어내는 가수들이 그 가사에 인생을 담아서 자기 한을 담아서 또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듣고 또 자기와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오간다면 그 역시 가수로서는 자기 슬픔을 잘 승화한 것이 되죠. 그게 바로 노래의 정화작용.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그 풍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교화랄까요? 뭔가 깨닫게 하는 각성 효과랄까요? 그런 것을 주는 기능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대형 가수에게는 대형 어떤 그 인생적 고뇌, 번뇌 그것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만일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승화적으로 풀어낼 것인지를 고민하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그 이건희 그 관련 책을 읽다 보니까 그가 일하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만 그 경영하는 회장인데도 나머지 일은 개인적 고민, 가정적 고민을 한다고 이렇게 실토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다 사람은 개인적 고민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 고민을 누가 어떻게 멋지게 바람직하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대형 가수가 되고 대형 정치인이 되고 대형 학자가 되고 대형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닐까요? 감사합니다.